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드디어 2차 함수의 고등교과 과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니네가 다 알다시피 어려워 쉬워. 어려워! 그쵸?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을 안다는 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2차 함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과 과정에서의 2차 함수는요, 여러분들한테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언급하게 되냐면 대칭축이라는 것을 언급하게 돼.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순간 2차 함수는 관계라는 것을 언급하게 됩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볼 텐데요. 2차 함수라는 것과 다른 도형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파트가 관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 연속이 되느냐? 당연히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최대 최소라는 게 형성되죠. 그것의 연장판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루면서 우리는 그 구성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2차 함수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 대칭축. 두 번째 뭐? 다른 도형과의 관계. 세 번째는 뭐? 최대 최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게임은 끝나게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개를 언급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하도록 할까요? 천천히. 어디서부터? 대칭축에서부터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만들어 가보도록 하죠. 자, 대칭축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라는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릴 수 있죠.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이렇게 돼 있는 꼴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꼴이든지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음수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들을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 그래프 개형이라고. 개형이라는 건 뭐라고? 대충 그리는 거라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대충 그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것만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그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할 거 없이 모두 다 공통으로 갖는 그래프적 성질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래프적인 성질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대칭축이겠지. 여기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치? 당연히 대칭축일 거야. 대칭축이 뭔지는 알지? 그치? 이 꼭지점에서 x좌표라는 것을 어떻게? 아래 위로 연장을 시키면 이때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 나오죠. 여기서도 직선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직선이 나올 거고 여기서도 직선이 나올 겁니다. 이때 이 도형이든 상관없이 이 노란색 선에 의해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접혀진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그림이 포개어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대칭축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 내용 당연합니까? 당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질을 기점으로 해서 수학자들이 면밀하게 약속들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약속에 해당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돼.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개형 중에서 최고차가 양수인 형태를 기점으로 그들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y는 fx입니다. 2차 함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차는 당연히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를 기점으로 해갖고 위아래 진행을 시키면서 어떻게 할 거냐? 대칭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대칭축을 면밀히 봤습니다. 어떻다고? 이 선을 기점으로 이 도형을 접었을 때 똑같다고. 그런 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래프적인 성질이 아니라 수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수학을 한다는 건 뭐야? 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이 선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칭축에 해당하는 수식이 뭔가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단 봐봐. 이 꼭지점에서 x좌표를 위아래로 연장을 시킨 거죠. 그렇죠? 이 꼭지점의 x좌표는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래서 얘 노란색에 해당하는 직선은 뭐라고 수식화할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수식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건 또 이름이 붙겠네? 대칭축. 수식이 붙었잖아. 그러면 대칭축에다가 뭘 수식을 붙여야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얘를요. 대칭축의 방정식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여기 직선이네요. 직선은 1차 함수 아닙니까? 왜 얘를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 여기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때 x는 1이라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하나의 x값을 기점으로 해갖고 수많은 y값과 만나는 격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함수의 입장으로 하나의 x값을 기점으로 해갖고 수많은 y값들이 존재한다는 거네. 그럼 얘는 순서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릅니까?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기본적인 용어 정리는 끝났으니까 그들의 성질을 기점으로 해갖고 하나씩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보자. 여기가 x축이야.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 알고 있죠? 그렇죠?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교점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 교점을 우리가 언급한다면 알파, 0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점을 우리가 언급한다면 베타, 0이라고 합시다. y값이 0이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y는 1이라는 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의 교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와 동일하게 여기의 순서상도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y값은 당연히 1일 텐데 x값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은 a하고 b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a, 1이라는 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b, 1이라는 얘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기 쪽팔리긴 한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어때? 같겠네요. 그죠? 당연히 알고 있는 얘기. 그런데요. 그러면 너네 이것도 알겠네? 얘하고 중점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중점은 꼭지점의 x좌표와 어때? 동일하겠죠. 그쵸? 그렇다는 건 A하고 B도 여기서 길이가 같으니까 얘하고 얘의 중점은 여기 있을 거고 이 중점은 뭐와 같다? 꼭지점의 x좌표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야? A하고 B를 더해서 반으로 쪼개는 순간 뭐가 나온다? 대칭축의 방정식이 나온다.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반으로 쪼개는 순간 뭐가 나온다? 대칭축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쉬운 거잖아. 쉬운 거. 그치? 근데 너무 쉽기 때문에 니네가 뭐 한다? 그냥 무시를 하죠. 근데 좀 상황을 좀 바꿔봐. 만약에 니네한테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림이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2차 함수로서 정보를 주고 알파, 0, 근데 베타, 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좌표를 준다고. 그러면 니네는 응당 뭘 해야 되냐면 얘하고 얘의 중점을 통해서 대칭축을 뽑아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그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1이라는 것과 B, 1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A하고 B의 중점이 뭐다? 대칭축이라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해갖고 대칭축과 연결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Y값이 만약에 같다면 그들의 X좌표들의 중점을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대칭축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납니까? 그렇게 고등학교는 저급하지 않아. 좀 더 고차원적인 뭔가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이거죠. A라는 좌표는 X죠. 그렇죠? 그 A라는 좌표를 다다다다닥 올라가갖고 여기다가 뽕 집어넣으면 FA라는 값이 되네요. 그렇죠? 이때 FA라는 값은 Y값이죠. Y값은 얼마입니까? 1이네요. 당연히 B라는 것도 여기 다다다다다닥 들어가는 순간 FB라는 게 되죠.
그때의 y값은 얼마입니까? 동일하게 1이죠. 이런 식은 결국에 얘하고 얘하고 표현이 어떤 거야? 같은 거네? 심지어 이런 표현에서조차도 뭐 해야 된다고? 대칭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뿐만이겠어? 얘하고 얘는 어때? 같죠? 그렇다는 건 얘하고 얘도 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표현이 탄생하지 않겠어?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A와 B의 중점은 뭐다? 대칭축이다 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고등학교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 그림을 통해서 대칭축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정보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약간 허덕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는 약간은 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만약에 개념과 개념이 섞이는 단원 통합형 문제를 전진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문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칭축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수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 자, 여러분들 정리 끝나셨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2차 함수의 그 대칭축을 기점으로 우리는 그들의 개념을 업그레이드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수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y는 fx라는 식이 있었어. 그런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 x축만 일단 그어볼게. x축. 그런 다음에 어떤 선을 쓱 그을 거고 그것을 a라는 예로 바꿔보도록 할게. 자, 이때 이 a라는 예는 이 선은 y축과 평행한 선이야. 받아들일 수 있죠? 좋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거리만큼 간 하나의 좌표를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x만큼의 거리에 떨어진 얘를 좌표를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죠. a에서부터 x만큼 갔으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x가 되겠죠. 덩달아 여기에 해당하는 좌표도 알아본다면 a에서부터 x만큼 이쪽으로 왔으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되겠니? a 마이너스 x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이때 만약에 이 좌표를 여기다가 뽕 집어넣으면 무슨 값이 나와? y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y값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대충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충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때 얘의 쭉 이은 이 순서상에서 y좌표가 같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 형태일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이 x좌표를 어떻게 한다고? 저기다 집어넣는다고. a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 x좌표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뭐가 된다고? f의 a 마이너스 x. 그때 우리는 순서상은 뿡뿡 찍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같게 한다면 이들의 표현이 어떻게 할까? 같아지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x좌표라는 것을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라.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x좌표를 여기로 연장을 시켰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연장을 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새로운 좌표를 기점으로 해갖고 쓱쓱쓱쓱쓱쓱쓱쓱쓱 여기다 넣어서 y좌표를 확보를 시키고 거리를 측정했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측정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다? 같다! 길이가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점으로 해갖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그들의 길이를 같게 하는 순간 뭐다? 표현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좀 상상을 좀 해봐. 이 길이들을 모든 좌표에서 다다다다닥 해갖고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아, 길이가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쭉 해갖고 우리가 그들의 순서상을 연결을 시키면 필연적으로 걔는 어떤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겠어? 이 A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의 구조를 갖지 않겠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얘는 이런 그래프를 얘기하게 되고 이런 그래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대칭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은 얼마이고? A. A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고? 이 X 좌표의 뭐가? 중간 지점이 되겠죠. 이로 하고 나눈 거. 그치? 그게 뭐다? 쓱쓱 없애는 순간 A다라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런 표현법을 딱 보는 순간 이 그래프가 연상이 돼야 되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X는 A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라는 걸 선대칭 도형이라는 거를 훅 하고 알아제낄 수 있어야지만 돼.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표현법을 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도형은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야.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어. 라는 것을 연상시켜서 미분이나 혹은 적분 문제를 풀린 적이 있고요. 통계에서도 역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들을 숙지하셔서 수능 때까지 쭉 달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나오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리해서 우리 어디까지? 수능까지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정리!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자. 개념을 배웠으니까 문제를 풀어봐야겠지. 문풀! 첫 번째입니다. 143번이네요. 이와 같이 2차 함수를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주고 그런 다음에 뭘 찾아라? 대칭축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y값과 y값이 같으면 그 x값의 중심에 뭐가 있다? 대칭축.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2라는 양을 6이라는 양을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는 순간 뭐가 나올까요? 얼마 나오는 거야? 8을 4로 2로 자르면 4 나오는 거야? 그럼 대칭축은 얼마인 거야? x는 4라는 게 나오겠죠. 자, 4냐? x는 4인 거야. x는 4.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4번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배운 표현이네. 알고 있는 표현이네. 그죠? 2차 함수에서 이런 표현을 기점으로 해갖고 대칭축 방정식.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이 x좌표의 중심에 뭐가 있다? 대칭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마이너스 4하고 2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겠네. 그치? 그럼 얼마? 마이너스 1을 반으로 쪼개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하면서 끝나는 거죠. 아우 쉽다. 그러면 145번은 뭐 어려운 거야? 아닌 거야. 그쵸? 자, 이때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탁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성립할 때 대칭축의 방정식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온 거잖아. 그지? 이 대칭축의 방정식 뭐다? 얘하고 더한 다음에 반. 그죠? 아우 쉽다. 그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를 반으로 쪼개는 순간 XX 살콤 없어질 거고 A가 두 개니까 그냥 A가 남겠네. 그쵸? 그래서 X는 A라는 대칭축의 방정식을 금방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약속만 알면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약속의 형태를 숙지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대칭축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함수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x절편의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a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약간 승화시키면 문풀이 다른 형태로 변하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기점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일단 얘를 풀어야 되거든. 이 문제를 이해해야 돼. 그럼 이해하려면 네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려면 그래프 그리는 거고.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 그리는 거라며. 그럼 얘 그래프 그려봅시다. 최고차가 개수가 1이니까 웃고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x절편이라는 게 있대. 그렇다는 건 얘가 뭐야? y는 0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들의 사이라는 게 형성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고 주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뭘 찾으라는 거야? A라는 걸 찾으라는 거네. 그러면 야 A라는 것은 뭐야? 리무진에 있는 하나의 소속인 거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최소한 순서상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만 그 순서상을 여기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A값을 찾겠죠. 그죠? 근데 순서상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돼? 뭐 찾아야겠죠.
당연히 무엇을 기점으로? 대칭 축을 기점으로. 이런 거 아니야? 얘 대칭 축 얼마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하는 순간 얼마야?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돼 있다? 쪼개져 있다. 반으로 툭 쪼개져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연히 2의 길이가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2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거리를 가면 여기 좌표가 갑자기 확보가 되네? 얼마로 확보가 돼? 아이고 1,0으로 확보가 되네. 그럼 1,0이라는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0 x값이 y값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은 1 플러스 2 플러스 a 해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147번도 할만하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 도전해 볼까? 도전!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자, 이 문제는 약간 난이한 도전이죠. 그쵸?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난해. 너무. 왜? A라는 거하고 B라는 거 미지수가 너무 많아. A라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프 형태를 이렇게 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야. 그치?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해봐야 돼? 원래는 둘 다 해봐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만 할게. 왜냐면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인지하기 위해서 뭐부터 한다? 그래프부터 그린다. 그죠? 그 다음에 알파, 0이라는 것과 베타, 0이라는 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알파, 0과 베타, 0을 직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y는 0, y는 0이라는 공통된 게 있으니까 y는 0이라는 걸 임의로 한번 통과를 시켜볼까요? 그런 다음에 봤더니 y는 0이야. 얘가 뭐라는 거야? x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네. 라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거는 뭐라는 거야? 이 이차함수의 x 절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 이쪽에 쓸까요? 베타 이쪽에다 쓸까요? 좋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대칭축을 찾는다. 그지? 대칭축 얼마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되면서 살콤살콤 없어지겠네? 그러면 x는 얼마냐? 1이겠네. 그지? 그런 다음에 이차 함수는 무조건 어떻다? 대칭의 구조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연찮게 내가 너무 잘한 게 나와. 뭐요? 야,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래지. 알파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치?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0이라는 거는 1보다 어떤 수야? 작은 수지. 그럼 알파라는 거 이쪽으로 붙인 게 아이고 우연찮게 잘 맞았죠. 그렇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근데 너무 쉽지 않냐? 이러고 났더니. 그치? 야, 1에서부터 0까지 얼마만큼 간 거야? 1만큼 이쪽으로 간 거지. 그러면 당연히 베타도 1에서 얼마만큼 가야 돼? 1만큼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 나와? 2라는 숫자 나오겠죠. 그렇죠? 2라는 숫자. 다음에 1에서부터 마이너스 1만큼 이쪽으로 갔대. 그러면 2만큼 간 거 아니야? 그러면 1에서 2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얼마만큼 가? 3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면 뭐 했다? 답 찾았다. 어떻게? 베타는 2에서부터 3까지 범위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아, 쉽다. 대칭축 이용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오늘의 파이널 문제인데요.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점 2,0과 마이너스 4,0을 지나고 최대값이 9인 2차 함수식을 적으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기점으로 2차 함수식을 만드는 문제가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2차 함수식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형태를 기점으로 해갖고 선택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선택의 기점은 3개가 될 거고요. 그렇죠? 띵띵. 됐니? 네. 이렇게 3개인데 니네 봐라. 지금 2,0, 마이너스 4,0. y값이 얼마야? 0이죠. y값이 0이면 뭐야? x축이지. x축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2하고 마이너스 4가 어떻다?
x절편이다 라는 거죠. 그쵸? x절편. 그럼 얘를 선택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서슴지 않고 a에 x 2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x에 마이너스 4 여기다 퐁당 집어넣어서 플러스 4 이렇게 갖고 만든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하나의 정보가 더 있어야겠죠. 그쵸? 그 정보를 어떻게 해? 찾아봐야겠네? 그랬더니 뭐밖에 없어? 이 최대값이 9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얘가 뭐라는 거야? 하나의 정보라는 얘기죠. 근데 최대값이 9, 최대값이 9라는 거는 무슨 정보를 주는 거야? 이 순서상에서 y좌표를 주는 거죠. 그럼 뭐가 없다라는 거야? x좌표가 없다라는 거네? 그지? x좌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보를 제대로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때 니네는 뭐 해야 돼? y좌표가 같을 때는 이 x좌표의 중심에 뭐가 있다? 대칭 쭉, 대칭 쭉, 대칭 쭉 이게 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게 금방 확보가 되겠죠. 그쵸? 뭡니까? 2하고 마이너스 4 더해 얼마야? 마이너스 2 반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 1이 얼마다? 꼭지점의 x좌표다. 대칭축이다! 라는 순간 꼭지점까지 확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 심지어는 예식을 이용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개해서 A, B, C 찾고 난 다음에 제곱해서 합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도 비슷한 문제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왜 다시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별게 아니야. 이차 함수는 중학교 거에 있었던 걸 기반으로 뭐 한다고?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더해서 하나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 돼. 소화다 됐어요. 이렇게. 알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대칭축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2차 함수의 실질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교과 과정에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알죠? Peace.